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아주 근본적이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툭 던지면서 시작해 볼까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채널과 함께 끝없는 지식의 탐구를 이어가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그 질문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인공지능이 똑똑해졌다고들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저 지식이 많아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 사람처럼 깊게 생각하는 방식을 깨우쳤다는 뜻일까요? 단순한 암기냐? 아니면 진짜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력이냐? 맞아요. 최근 AI 업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살펴보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모델 성능이 더 좋아졌다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그 사고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뒤집히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사고체계 자체가 뒤집혔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죠. 최근에 업계에서 약간 전설이나 괴담처럼 떠돌던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클로드 미토스라는 모델이요. 네네, 맞습니다. 이 녀석 스펙을 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주요 운영체제의 제로데이 취약점,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아직 모르는 심각한 보안 구멍을 찾아내는 성공률이 무려 83%였고요. 그 고난도 벤치마크인 SWE 벤치에서는 93.9%라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잖아요. 그 93.9%라는 수치가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요. 사실상 인간 최고 수준의 시니어 엔지니어나 해커를 그냥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거든요. 와, 훌쩍 뛰어넘는다고요? 네, 코드를 짜고 막 버그를 찾고 시스템을 뚫어내는 능력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철저한 보안 통제 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허락된 아주 굳게 닫힌 문 뒤에 숨겨진 미스테리였죠.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철옹성 같은 기술을 불과 22살밖에 안 된 한 오픈소스 개발자가 단 11일 만에 활짝 열어 제쳤으니까요. 맞아요. 단 11일이요. 그러니까 공개된 논문 몇 편이랑 기술적인 가설들만 바탕으로 그 무시무시한 미토스의 추론 엔진을 파이토츠 기반의 오픈소스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거잖아요. 그 이름이 바로 오픈 미토스고요. 네, 그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죠. 솔직히 저는 이게 잘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건 마치 차고에 틀어박힌 천재 해커가 11일 만에 수십억 달러짜리 최첨단 군사 기밀 기술을 그냥 이론 설계도만 쓱 훑어보고 똑같은 걸 뚝딱 만들어낸 것과 같지 않나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똑똑한 청년 영웅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수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통제하려 했던 폐쇄적인 기술이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는 오픈소스 생태계에 의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일종의 반란 같은 거네요. 그렇죠. 특히 오픈미토스는 원본 코드를 유출해서 몰래 베낀 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인 가설들을 커뮤니티 주도로 스스로 증명해내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재구성해냈다는 점에서 기술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단 11일 만에 구현할 수 있었을까요?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밑바닥부터 학습시키려면 수백억 원의 비용이랑 엄청난 시간이 들 텐데 말이죠. 네,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기존 AI 언어 모델들이 어떻게 똑똑해졌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기존의 거대 언어 모델, 즉 LLM들은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레이어라는 층을 계속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걸 스태킹 방식이라고 부르죠. 층을 계속 위로 쌓는다. 약간 불안하게 블럭을 끝없이 쌓아 올리는 젠가 게임처럼요. 비슷합니다. 더 똑똑해지고 싶으면 층을 100개, 200개 계속 위로만 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개 변수도 막 폭증해서 덩치만 커지고 정보를 처리할 때 아래층에서 위층으로만 흘러가는 아주 선형적인 사고를 강제받게 된 거죠.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야 하는 한방향 사고군요. 네네. 반면에 이번에 등장한 오픈 미토스는 순환 깊이 트랜스포머, 줄여서 RDT라는 방식을 씁니다. RDT? 순환 깊이라는 이름부터 벌써 뭔가 뺑뺑 도는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젠가 비유를 빌리자면 오픈 미토스는 불안정하게 층을 끝없이 쌓아 올리는 대신에 아주 단단하고 넓은 하나의 층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가진 레이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이걸 루핑이라고 하죠. 잠깐만요. 단단한 하나의 층 안에서 계속 반복한다고요? 네, 파라미터가 무한정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한 공간 안에서 계속 정보를 회전시키면서 추론의 깊이를 비약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1층짜리 건물 안에서 엘리베이터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각을 깊이 다듬는 것 같긴 한데요. 똑같은 레이어를 계속 돌면 그냥 아까 했던 생각을 덮어쓰기만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게 깊은 추론이 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단순한 제자리 걸음 반복이 아니라 매 사이클마다 정보가 고도화되기 때문이거든요. 오픈미터스의 내부 파이프라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3단계로 해부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3단계요?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서곡, 즉 프렐류드 단계입니다. 여기서 AI는 사용자의 입력을 딱 한 번만 인코딩해서 초기 질문의 핵심을 담은 초기 벡터를 생성하고 딱 고정시켜버립니다. 일단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절대 놓치지 않게 꽉 쥐고 있는 상태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방금 말씀드린 순환 블록 단계입니다. 여기서 고정된 초기 벡터를 바탕으로 동일한 트랜스포머 블록을 최소 16회에서 최대 64회까지 빙글빙글 돌면서 내부 추론 상태를 끊임없이 정지하는 거예요. 최대 64번이요? 네. 1회차 루프에서는 겉핥기식 답을 찾았다면 10회차에서는 그 답의 논리적 오류를 찾고 30회차에서는 더 나은 대안을 찾는 식이죠. 와, 그냥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찰흙을 뭉쳐놓고 계속 주무르고 깎아내면서 정교한 조각상으로 만들어가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3단계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종결부, 코다 단계입니다. 이 심층 루프가 모두 완료되어서 가장 완벽하게 다듬어진 최종 상태를 단 한 번 디코딩해서 우리에게 텍스트로 출력해주는 거죠. 이 과정을 듣다 보니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네요. 보통 일반 모델들은 질문을 던지면 타자기가 쳐지듯 즉각적으로 막 단어를 뱉어내잖아요. 근데 오픈미토스는 어려운 문제를 들으면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가장 정제된 정답 딱 하나만 말하는 신중한 철학자 같아요.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바로 그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는 점이 오픈미토스의 가장 핵심이자 무서운 점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중간 추론 과정을 텍스트로 출력하지 않고 잠재 공간, 즉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부에서 암묵적 추론을 한다고 표현하죠. 기존 모델들이 나 이 수학 문제 풀기 위해 먼저 이거 계산하고 다음은 저거 계산할게 이렇게 출력하면서 생각하는 걸 생각의 사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오픈미토스는 그걸 안 한다는 거네요.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왜 더 강력한 거죠? 글로 텍스트를 출력하면서 생각하면 두 가지 치명타가 있거든요. 첫째는 텍스트를 생성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과 메모리가 소모됩니다. 쓸데없는 조사나 접속사까지 다 연산해야 하는 토큰 낭비가 생기는 거죠. 진짜 생각하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단어들을 만들어내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가 진짜 중요한데 사고가 선형적으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A를 계산하고 B를 한다고 텍스트를 뱉어버렸는데 만약 A가 틀린 길이었다면 모델은 스스로 뱉어낸 텍스트 문맥에 갇혀버려서 그냥 오답으로 직진해버리거든요. 내가 방금 내뱉은 말 때문에 체면상 억지로 그 논리를 끼워 맞추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오픈미토스는 보이지 않는 다차원 잠재 공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 경로에 갇히지 않아요. 한 번에 여러 개의 추론 경로를 동시에 뻗어나가며 탐색하는 너비우선 탐색, 즉 BFS가 가능해집니다. 잠깐만요. 너비우선 탐색이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인데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만약 특정 서버를 해킹하는 코드를 짜줘라고 했다면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일반 모델이라면 그냥 먼저 80번 포트를 스캔합니다 하고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다 막히면 끝이죠. 반면에 오픈미토스는 글자를 한 글자도 출력하지 않은 채로 잠재 공간 속에서 동시에 5개의 다른 해킹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와, 5개를 동시에요? 네, 포트 스캔 경로, 메모리 누수 경로, 고난 우회 경로 등을 동시에 루프를 돌려가면서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50번의 루프를 도는 동안 내부적으로 실패한 경로는 폐기하고 가장 완벽한 코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이 끝났을 때 비로소 이 코드를 사용하십시오라며 완성된 정답만 툭 내놓는 겁니다. 인간이 복잡한 문제 풀 때 머릿속 뇌신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잖아요.
조용히 순수하게 생각의 깊이와 너비에만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사람도 눈 감고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면 내가 애초에 무슨 생각하려고 했더라? 하고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AI가 64번씩 머릿속에서 루프를 돌면 원래 제가 했던 질문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산으로 가지 않나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도 이 무한 루프는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원래 질문을 잊어버리는 현상을 드리프트라고 부르고요. 행렬 연산이 계속 반복되면서 값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시스템이 터져버리는 현상을 잔차폭주라고 합니다. 잊어버리거나 터지거나. 오픈 미토스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제했죠? 첫 번째로 원래 질문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원본 입력 주입이라는 기법을 썼습니다. 아까 1단계에서 만든 고정된 초기 벡터 기억나시죠? 매 루프가 한 바퀴 돌아서 다음 루프로 넘어갈 때마다 이 초기 질문 데이터를 일정 비율로 다시 꽂아 넣어주는 겁니다. 아하, 끊임없이 귓가에 네가 지금 풀어야 할 문제는 서버 해킹이야 라고 속삭여주는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궤도를 이탈하지 않게 묶어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폭주 현상을 막기 위해서 파커 연구를 기반으로 한 LTI 제약, 즉 선형 시불변 제약이라는 수학적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 모델 내부의 상태 전이 행렬에 스펙트럴 반경을 1 미만으로 아예 고정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스펙트럴 반경이요? 방금 저를 대학교 수학 강의실로 훅 돌려보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소리 증폭기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습니다. 마이크 소리 증폭 배율이 1.1배라고 해볼게요. 한 번 돌면 1.1, 두 번 돌면 1.21, 100번 돌면 스피커가 찢어질듯 폭발음이 나겠죠. 삐 하면서 터지겠죠. 네, 그게 잔차폭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증폭기를 돌려도 시스템의 최대 증폭 한계치를 0.99배, 즉 1 미만으로 물리적으로 고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0번, 1000번을 반복해서 돌려도 소리가 무한대로 커질 일은 절대 없겠네요. 특정 값으로 안정적으로 쫙 수렴하겠어요. 정확합니다. 스펙트럴 반경을 1 미만으로 고정한다는 건 바로 그 수학적 과열 방지 속도 제한 장치를 달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깊게 루프를 돌아도 수학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단 하나의 층 안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했잖아요. 폭주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하나의 층 안에 그 방대한 지식은 어디에 들어있는 건가요? 코딩도 알아야 하고 보안도 알아야 하고 다 알아야 하잖아요? 훌륭한 추론입니다. 지식을 담아둘 거대한 그릇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픈미토스의 이 순환 루프 안에는 희수 전문가 혼합, 즉 스파스 모이라는 아키텍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MOE라면 그 내부에 여러 명의 작은 전문가 모델들이 들어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광범위한 지식을 처리하기 위해서죠. 파라미터가 수천억 개라도 실제 활성화되는 비율은 약 5% 미만입니다. 핵심은 각 루프가 도는 깊이에 따라서 라우터가 지금 가장 적합한 소수의 활성 전문가들만 동적으로 선택해서 깨운다는 겁니다. 깊이에 따라 다른 전문가가 나온다. 네, 즉 빙글빙글 도는 루프는 추론의 깊이를 담당하고 그 안에서 호출되는 MOE 모델들은 지식의 넓이를 담당하는 거죠.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상상하니까 되게 멋진데요. 수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빽빽하게 대기하고 있는 거대한 도서관 건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탄 생각의 엘리베이터, 즉 루프가 층수를 이동할 때마다 띵 하고 문이 열리는 거죠. 1회차 루프에서는 문법 전문가 같아서 문제를 해석하고 5회차에서는 해커 같아서 취약점을 찌르고 15회차에서는 수학자 같아서 코드를 검증하고 다시 내리는 식이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전문가들만 회의실에 딱딱 부르는 아주 지능적인 시스템인 거죠. 진짜 똑똑하네요. 그런데 또 약간 딴지를 걸어보자면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무겁게 작동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AI한테 수학 난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안녕, 좋은 아침이야 라고 인사만 했어요. 근데 눈 감고 64번씩 루프 돌면서 모든 전문가를 다 부르고 철학적 고뇌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최악의 연산 낭비 아닐까요? 너무 당연한 의문이죠. 단순한 인사말에 과도하게 고민하는 오버생킹은 에너지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예측 품질도 오히려 훼손합니다. 그래서 오픈미토스에는 ACT 적응형 계산시간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어요. 토큰별 난이도를 알아서 파악해서 루프 횟수를 조절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난이도를 측정해서 쉬운 문맥은 단 두세 번 만에 연산에 멈추는 헐팅을 수행합니다. 반면에 복잡한 다단계 논리는 최대치까지 계속 계산해서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대화하죠. 더 놀라운 건 동일한 배치 내에서도 이 가변 깊이 연산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반문해 볼게요. 여러 토큰을 한 번에 처리하는 배치 작업 중인데 어떤 단어는 3번 만에 멈추고 어떤 단어는 60번을 돈다고요. 이게 어떻게 충돌 없이 동시에 가능하죠? 하드웨어 최적화 덕분입니다. 연산이 빨리 끝난 토큰은 메모리에서 그 상태 그대로 동결시켜버리고요. 아직 더 생각이 필요한 복잡한 토큰들만 걸어내서 다음 루프의 컨베어 벨트로 계속 올려보내는 식으로 동적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불필요한 연산은 1초도 안 하겠다는 극단의 효율성이네요. 근데 방금 메모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치명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요? 루프마다 깊이도 다르고 여러 경로를 탐색하면 그걸 메모리에 다 기억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하죠. 보통 무한정 루프를 돌기 위해서는 어텐션 메모리, 즉 KB 캐시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큰 장벽이었는데 여기에 MLA, 다중잠재 어텐션 기술이 적용됐어요. MLA요? 그게 어떻게 캐시 폭발을 막아주나요? 핵심 데이터를 아주 저차원의 잠재 표현으로 꽉꽉 압축해버리는 겁니다. 1000빌리언, 즉 1000억 개 규모의 모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50GB 정도 필요했던 캐시를 단 5GB로 무려 10배에서 20배를 극적으로 감소시켜줍니다. 50기가를 5기가로요? 이건 마치 수십 개의 방을 꽉 채우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들을 스마트폰 하나 용량의 마이크로필름으로 다 압축해서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만든 혁신이네요. 정확합니다. 이 MLA가 없었다면 100만 토큰 이상의 초장문 문맥을 처리하면서 압도적인 배치 사이즈를 돌리는 이 무한 루프 서상 자체가 아예 실현 불가능했을 겁니다. 야, 대단하네요. 자, 그럼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나침반, 과열을 막는 속도 제한 장치, 지식을 부르는 도서관 엘리베이터, 난이도를 조절하는 효율성, 그리고 기적 같은 메모리 압축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완벽한 파이프라인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최종적으로 어떤 경이로운 결과를 만들어냈나요? 기존 AI의 한계를 완전히 깨부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반 모델은 학습된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난 복잡성을 만나면 시스템이 붕괴하거든요. 아, 헛소리하면서 무너지잖아요. 네. 하지만 오픈미토스는 자기가 5단계 논리로만 훈련을 받았더라도 실전 추론 시점에 사람이 반복 횟수만 늘려주면 자기가 배운 적도 없는 10단계, 15단계 이상의 미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냅니다. 와, 자기가 안 배운 걸 푼다고요? 네. 이걸 3단계 시스템적 일반화 또는 깊이 외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추론 시점에 투입하는 연산량이 곧 지능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모델이 자신이 배운 적 없는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더 가짐으로써 돌파해낸다는 거잖아요. 와, AI가 드디어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진정한 숙고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픈미터스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AI 스케일링 법칙의 중심축 이동이에요. 지금까지는 수조 개의 파라미터로 무작정 덩치만 키우는 사전학습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모델이 실전에서 더 오래, 더 깊게 연산하도록 설계하는 추론 컴퓨팅 시대로의 전환인 거죠. 와, 덩치 키우기에서 생각 깊게 하기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픈미터스는 단순히 비공개 모델의 코드를 재현한 게 아니라 AI 지능의 미래를 향해 열린 가장 투명한 청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미래의 AI가 우리가 눈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에 수백만 번의 루프를 돌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암묵적 추론을 맞춘 뒤에 어떤 과정 설명도 없이 결론만 툭 내놓는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 결론의 과정을 어떻게 신뢰하고 또 검증할 수 있을까요? 초불만 번 고뇌한 AI가 내놓은 완벽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침묵의 정답.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묵직한 화두네요. 여러분은 과연 그 거대한 지능이 건네는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지식 탐구에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더 깊고 넓은 지식의 바다를 계속 함께 항해하기 위해 G2G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식에서 지혜로의 길을 찾아나가는 G2G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